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충청도의 어느 고을에 신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비록 양반 집안이긴 했지만 집안의 명망도 높지 않았고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았지요. 그는 글 공부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활쏘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농사일에 힘을 쏟는 편도 아니었죠. 그저 아내가 품을 팔아본 돈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루는 힘들게 품을 팔다 다 저녁에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마루에 앉아 살인문만 쳐다보고 앉아있던 신생이 아내에게 투정하듯 말했지요. 아니, 왜 이리 늦은 것이오? 아내가 신생을 보니 틀림없이 배가 고파 자신에게 성을 내는 게 분명했지요. 아내는 그런 신생이 얄밉게만 느껴졌는지 마당에 뒹구는 애꿎은 빗자루만 걷어차며 궁시렁댔습니다. 한양 땅에 출입하는 선비가 절반은 착실히 공부하여 벗을 자리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권세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자리 한다는데 참 글귀가 어두우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 얻는 것은 논할 바 아니라 하더라도 20년이 넘게 한양 땅을 오고 갔으면 절친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거늘 한 번도 찾아와주는 사람조차 없으니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 주색에 빠지거나 잡기를 한 것도 아닐 텐데. 부인, 지금 뭐라 했는가? 왜 성을 내시오? 밥이나 할라니 기다리시오. 아무리 남존여비고 삼강오륜이 어쩌고 해도 남편 노릇을 해야지. 아내의 투정은 신생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신생은 화가 났지만 뭐라 대꾸할 말이 없으니 결국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말이 좀 심하구려. 내가 풍병에 걸린 사람도 아닌데 기나긴 세월 한양을 오가며 헛된 세월만 보냈겠소?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양에 권양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소시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라 얼마나 나를 살뜰히 챙기는지 아시오? 평소 내 형편을 잘 알고 그 친구가 평안감사가 되면 한몫 챙겨주겠다고 약조까지 했소. 게다가 재작년에 대과에서 장원을 차지해 지금은 홍문관에 웅교로 있지 않소.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그 친구가 평안감사가 될 날이 머지않았으니. 신생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환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날부터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시루떡을 차려놓고 홍문관은교 권양수가 꼭 평안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며 정성껏 하늘에 기도를 드렸죠. 권은교가 올해는 승진하셨어? 거참! 아직 멀었으니 가만히 좀 계시오. 아내는 멈추지 않고 기도를 이어갔고 신생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저러다 진짜 권양수가 평안감사가 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아내는 새해가 되면 매번 신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권양수라는 분은 품계가 좀 오르셨어요? 평안감사 자리가 그리 쉬운 것이오? 아직 조금 있어야 될 것이니 가만히 좀 계시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신생이 집을 비운 틈에 이웃에 사는 친척이 놀러와 말했습니다.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이더니 아직도 못 들었어? 이번에 권양수가 평안감사로 부임한다 그러던데 자네 서방이랑 친한 친구라 하지 않았어? 네? 정말이요? 그래, 내 틀림없이 들었다니까. 때마침 신생이 살인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내는 맨발로 달려나가 전했지요. 드디어 평안감사가 되셨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 친구 권양수가 평안감사가 됐다지 않습니까? 뭐요? 소식 모르셨어요? 내일 출발하셔요. 어디로 말이요? 서둘러 권양수를 만나봐야 할 것 아닙니까? 권양수가 평안감사가 됐다는 말에 적잖이 당황한 신생이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려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양수 그 친구가 도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빚쟁이 마냥 찾아가란 말이오. 조금 기다려보시게. 머지않아 양수에게 연통이 올 터이니. 신생은 그날부터 걱정이 밀려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평안감사에게 연통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온다던 평안감사의 연통은 강감무소식이니 답답한 아내가 신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연통이 없지요? 아무리 평안감사 자리가 한가한 자리라 해도 도임한 지 얼마 안 되어 바쁠 것이오. 재촉하지 말고 가만 기다려보. 그렇게 석 달이 또 흘렀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찾아뵙고 축하의 말이라도 전하고 오시지요? 타고 갈 말이 없잖소? 다음 날 신생이 방 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신생이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말 한 마리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세내어 왔으니 어서 행차하시지요. 네, 몸이 아파서 그러 다음에 가리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요. 누가 나를 위해 천리길을 가주겠소? 이웃마을 덕길이에게 말해두었어요. 노자도 다 준비해 두었고요. 신생은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편지 쓸 종이가 없소? 그러자 아내가 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요. 신생이 온갖 핑계를 대고 백방으로 회피하려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생은 밤사이 골똘히 생각한 끝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파, 소생은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시골의 한 유생입니다. 평소 마음가짐이 산만하여 젊은 시절 학문을 잘하지 못하고 가산을 경영하는데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더욱이 할 일 없이 한양 땅을 출입하면서 논일며 남은 술잔과 식은 밥조차 꺼리지 않았습니다. 한 해, 두 해 그럭저럭 살아왔으니 처자식이 밥을 굶어도 소닭 보듯 보아넘기고 약간 있는 농토도 황폐해지게 내버려뒀지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도 친척들도 저와 멀어져 갔습니다. 평생을 아내의 현명함에 의지하여 제사를 받들고 자녀를 길러왔습니다. 제 집에 소위 가장이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그 세월이 어느덧 30년입니다. 하루는 집사람이 소생을 꾸짖었습니다. 소생이 여러 해 동안 한양으로 가서 논 잃었는데도 높은 사람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비록 속 없는 아녀자가 한 말이었지만 사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파께서는 유생 시절부터 지체와 문벌, 가문의 명망으로 보아 반드시 크게 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파의 성함을 끌어와 말을 꾸며서 철을 위로했지요. 권양수는 실로 나와 절친한 사이인데 평안감사가 되면 집과 전답을 마련해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지. 이렇게 철을 속인 것이 7년 전의 일입니다. 정말 일시의 미봉책에서 나온 말인데 제 처는 진담인 줄 알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시루떡과 밥을 올려 축원하고 목욕 재개하고 기도를 올린 것은 모두 하파께서 평안감사가 되게 해주십사 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기도를 올리면서 아내는 제게 해마다 하파의 안부를 물었지요. 소생이 비록 하파의 얼굴도 한번 못 뵈었지만 아내에게 이미 해놓은 말이 탄로날까 두려워 작년에는 어떤 벼슬을 하시고 올해는 품계가 어디까지 올랐다고 일일이 대답하여 하파와 제가 정말로 친밀한 듯 거짓말을 해댔지요.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친척을 통해 하파가 평안감사가 되셨다는 소문을 듣고 소생으로 하여금 가서 걸퇴를 해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소생의 번뇌가 어떠했겠습니까? 말이 없어 못 간다 하니 말을 구해와 대기시켰고 몸에 병이 났다 하니 사람을 써서 보내자 했습니다. 심지어 편지 쓸 종이가 없다 하니 큰 종이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제 고민과 답답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려 하기도 했지만 7년을 정성을 다해 기도한 아내가 실망할 모습을 생각하니 그럴 용기도 나질 않습니다. 또 편지를 쓰자니 대감과 저는 평소 모르는 사이라 이 역시 어떠했겠습니까? 소생은 지금 번뇌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부득이 전말을 드러내옵니다. 그러니 하파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널리 헤아리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나이다. 신생이 이렇게 편지를 다 써서 봉투에 넣고 굳게 봉하여 아내에게 주니 아내는 즉시 이웃마을 덕기를 불러서 노자를 계산하여 주며 신신당부했지요. 자네 이거 중요한 편지니까
목숨처럼 여겨 평안감사에게 전해드려야 하네. 알겠는가? 여보가 있겠습니까? 어서 출발하시게. 덕길이 천리길을 걸어 가까스로 평양에 도착하니 운 좋게도 관아의 문이 열려 있어 가명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누군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야. 네, 감사 어른께 전할 편지가 있어 찾아왔었죠. 편지? 가명의 관원 하나가 덕길을 막아서며 누가 보낸 편지이냐 묻자 덕길은 신생의 이름 석자를 말해 주었습니다. 감사 어르신께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이십니까? 감사 어른과는 막역한 사이를 하셨습니다. 그래, 이때 우연히 평안감사 권양수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 감사날이. 이자가 감사날이께 전할 편지를 한 통 들고 왔는데 편지를 보낸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라. 그래? 이리 가져와 보거라. 네, 감사는 편지 봉투를 열어보고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사실 평안감사가 홍문관 시절부터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꿈속에서 어느 집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양반집 같은 데서 부인이 정결하게 목욕하고 맑은 물로 시루떡을 쪄서 두 손 모아 하늘을 향해 축원하는 것을 보았지요. 권양수 은교가 꼭 평안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평안감사는 꿈을 꿀 때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도무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신생의 편지를 보니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감사는 편지를 보낸 신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내의 정성에 감동하였지요. 그래 편지를 갖고 온 덕기를 불러 신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자제들은 장성했는지 낱낱이 묻고 상세히 알아보아 자신이 신생과 진짜 중마고우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니 덕길도 신생을 달리 보게 되었지요. 감사는 덕길을 좋은 숙소에 머물게 하고 진수성찬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이틀 후에 감사가 덕길에게 말했지요. 너의 댁생원님은 내 중마고이기에 마땅히 재물을 보내려 한다. 그러나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무거워 가명을 통해 보내겠다. 너희 생원님은 약과를 무척 좋아하기에 지금 한 괴를 보내니 내가 먼저 보아라. 덕길이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정성스럽게 담긴 약과가 가득 있었죠. 그리고 관원들이 뚜껑을 다시 덮어 기름 종이로 싸고 가는 줄로 묶어봉하고 관인을 찍었습니다. 또 덕길에게 부모가 있는지 물어보고서는 약과 25개를 따로 싸주며 부모에게 가져다 주라 하니 덕길은 황송하여 절을 올렸지요. 노자를 넉넉히 챙겨주고 편지도 주면서 서둘러 돌아가게 하니 덕길은 기분 좋게 출발하였습니다. 한편 신생의 집에서는 덕길이 돌아올 때가 점점 가까워지자 부인의 기대는 더욱 간절해졌지요. 하지만 신생은 허무맹랑한 일을 버려두었으니 걱정이 되어 밤잠을 못 이루다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리 죽든 저리 죽든 날 받아둔 신세구나. 여보, 여보. 어? 덕길이 와요. 덕길이 오고 있어요. 덕길이 신생의 집 살인문 밖에 도달하니 신생의 아내는 마루 앞에 나가섰습니다. 신생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감히 방문을 열지 못하고 문틈으로 몰래 내다보았지요. 그런데 덕길이 들어오는데 등에 뭔가를 한 짐 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생이 의아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덕길이 아내에게 편지와 상자를 건네주었지요. 아내가 그것을 받아 곧장 신생에게 가져다 주며 읽어보라 하자 신생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멀리서 자네의 편지를 받고 얼굴을 대하듯 읽었네. 더욱이 자네의 동정을 알 수 있었고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니 즐거웠네. 내 이곳에 도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이 바쁘니 그 번거로운 수고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곳이
자네와 천리길이니 여기까지 왕림하기는 어렵겠지. 하지만 뒷날 한양 집에 왕님하는 나를 기다려. 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걸세. 평소 자네가 좋아하던 약과 한 괴를 함께 보내네. 편지를 다 읽은 신생은 갑자기 병이 다 나은 듯 팔팔하게 생기가 돌아서는 사대부의 기상을 보여주려 하였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 창을 열고 덕길에게 말했습니다. 천리 먼 길 다녀오느라 노고가 많았다. 아닙니다. 평안감사께서 어찌나 잘 대접해 주시는지 무슨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감사나리께서 소인의 어머니를 위한 약과까지 챙겨주시니 이 모든 게 생원님의 은덕이옵니다. 덕길은 그렇게 평양가명에서 자신이 신생 덕에 대접받은 일을 한바탕 늘어놓았죠. 그것을 듣고 있는 신생 아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신생이 괴를 열고 약과를 꺼내 한 입 먹어보니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며 그 놀라운 맛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괴 속의 약과를 꺼내다 보니 약과는 불과 2겹이었고 그 밑에 또 다른 상자가 있었죠. 신생이 가만 그것을 풀어보니 그 안에 품질 좋은 천은이 한 마리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생 부부가 크게 놀라고 기뻐 몸이 새길이나 뛰어오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부부는 그 은을 팔아 땅을 샀으며 마침내 갑부가 되었다 합니다. 내 자꾸 꿈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 날 위해 기도를 하는 게 보이니 그 연유를 모르겠네. 허허, 꿈에 누군가 자네를 위해 기도를 해주니 반드시 영전할 꿈일세. 부럽구만. 참으로 기이한 일일세.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